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께서 여기 오셔서 3주 전에 기점 영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가장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고 마음이 조금 쓰이는 게 딸입니다. 딸. 30세가 넘은 딸과 함께 이제 살고 있고, 이 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애썼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마음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딸에 대한 마음과 자식에 대한 연민이 자꾸 느껴지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중학생이 되면은 엄마 말에 반대로 한다. 그럼 딸과 같이 함께 살려고 하면 딸이 내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딸과 같이 사는 거는 상관없는데 딸이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가정을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몇 번 나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엄마 밥이 당연히 따뜻하고 맛있죠. 좋죠. 엄마가 청소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절대 엄마 밥처럼 그런 거 자기가 해먹을 수가 없어요. 혼자 살면 인스턴트가 배민시켜서 그냥 빠르게 먹고 치우지, 그렇게 신경을 쓰기가 참 힘듭니다. 가끔씩 자기가 해먹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엄마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밥을 또 애써서 장이라도 한 보고 차리려고 애씁니다. 또 혼자 있으면 엄마도 또 그게 대강대강 먹게 되는 게 또 인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좋은 면도 있잖아요. 식비도 아낄 수 있고, 뭐 한 집도 쓰면은 또 물건 똑같이 생활 가지 도구를 다 똑같이 또 사야 되고, 또 임대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안 그래요? 부동산비도 들죠. 식비 모든 게 다 2배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야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세이브 된다라는 게 이로운 점이잖아요. 감사한 점. 그러면 하나는 또 안 좋은 점이 생겨요. 내가 마음이 자꾸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가깝고 귀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커져요,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자식은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3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정과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그걸 봤을 때는, 엄마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요. 엄마는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 연륜을 어떻게 30대가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20살 때도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왜냐? 엄마는 나이가 들었고 연세가 들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자식들은. 옳다 그러다가 떠나가지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중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 중고등학생,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가 본인이 해보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어머님은 허허 하고 이제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줄이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내가 자식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모든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거를 같이 사는 걸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돈을 몇백만 원 한 달에 모은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자식과의 인연이 여기서 5년, 10년 더 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식도 엄마가 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리 효자이고 효녀도 옆에서 자꾸 뭔가 간섭하고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뭔가 연관을 지어서 자꾸 말하고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그러면 아이를 힘들더라도 독립을 시키면 자식도 돈은 임대비하고 많이 나가지만 좋은 거는 엄마에 대한 잔소리나 본인에 대한 자유로움은 또 이득이 있다. 근데 또 엄마 밥도 생각나고 편한 것도 생각나고 돈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단점도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어머니. 둘 다 이제 만족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머니 지금 30년 동안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자꾸 되게 하려고 하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까지는 그랬어요. 20대까지는 진짜 이쁘고 착하고. 아 머리 아파. 그만해 엄마. 아 머리 아파. 자, 20대까지는 엄마를 그냥 이해해주고 엄마 받아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주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30대가 되면 그게 자꾸 더 쌓였을 거예요, 자식도.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딸이 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딱 이제 마음을 저는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내가 자식하고 어머니 감정을 끊어야 돼요. 감정. 정을 끊고 인연을 끊으라는 거는 감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식을 봤을 때 딸이 뭔가 하는 말과 행동을 봤을 때 내가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아, 내가 지금 자식이 하는 말에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네, 이렇게만 하세요. 보통 우리는 아 그게 아니고 네 말이 아니야. 엄마든 자식이든 항상 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그만해. 아 니도 그만해. 그거 아니야. 엄마 그만해. 항상 그렇게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이 됐어요. 업이라는 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서로가 습관이 돼서 작은 얘기 하나만 나와도 나도 본능적으로 딸에게도 입에도 아 엄마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고, 니 몰라서 그렇다 엄마는 또 그렇게 나오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게 서로 간에 우애가 나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20년 30년 동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그게 어머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식 키우는 사람이 다 그렇죠. 또 엄마 보는 마음도 그렇고.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20, 30년 되다 보니까 그게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딸도 계시지만 딸도 뭔가 얘기했을 때 엄마를 그런 상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엄마는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자식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에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인데 우리 세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때도 엄마도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엄마 세대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일어나는 감정을 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자식하고 대화를 할 때 이제 가능하면 서로 묵언하는 게 좋아. 가능하면 같이 사는 동안은 좀 묵언하고 말을 줄이고, 대화를 할 때는 이런 감정이 또 올라오는구나, 내가 자식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변할 수 없는데 내가 자꾸 요구를 하는구나, 변하지 않는 자식의 성격과 말투와 행동에 내가 자꾸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분별심이 생기는구나. 근데 자식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지. 그게 안 바뀌어요, 어머니. 자식이. 그 희망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저 존재는 저렇게 살아갈 존재이니까 나는 다만 인연이 되는 날까지 그냥 인연이 될 뿐이다,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꾼다라는 생각보다. 자식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엄마의 동의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래니까 이래라니까 엄마 내 말이 맞지 않는데 나는 그 반대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좋아요. 제 마음을 오케이. 내가 그 얘기 할게.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자식이 여기 있어요. 뭔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기보다 그냥 엄마는 항상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걸 성낙을 받고 허락을 받는다기보다 내 마음을 그냥 얘기할 친구처럼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는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게 이게 간가 운가 좌우인가 판단하려고. 그렇지. 예. 내가 살아온 경험은 이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자식은 아무리 엄마가 뭔가 얘기해도 결정은 이미 반 정도는 나 있어요.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뒷골이 땡기. 잘했어요. 그래, 이제 싸우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냥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사시면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아이고 저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그래 엄마 들어보니까 크게 이 아이가 이걸 해서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폭행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래 네가 한번 선택했으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가 수업료 낸다 생각하면 되지. 모든 게 잘 될 수가 있겠나. 그래서 엄마는 늘 응원한다.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할게. 안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그만이고 그래 네 인생이니까 그래 이렇게 그냥 어머니 부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 박수. 어머니 자 우리 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딸은 이런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성향이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었거든요. 엄마는 성격이 쾌활하고 씩씩한 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그런 수많은 사교육과 가정교육으로 제가 남들 앞에서도 발표도 잘하게 되고 리더십도 생기게 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제 인생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서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의? 엄마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세계가 되게 넓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그런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야,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듣는 거랑 엄마랑 너무 달라요. 그러면 엄마랑 그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죠. 엄마는 우물 안에서 보시는 거니까 본인은 세계를 보니까. 네네. 그러면 왜 같이 계속 있어요? 저 내일 다음 달 나가요. 독립해요? 네, 독립해요. 저 제대로 외국인 할 거예요. 그동안에 약간 저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좀 있고 독립해야 돼요. 네, 독립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솔직히 엄마랑 같이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집에 가는 게 좀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그런 개인 생활에 있어서 안정감을 너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될 나이가 됐고 그리고 엄마의 안정감이나 그거는 평생을 나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게 둥지라는 우리가 둥지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새는 둥지에만 있으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안정감이 있는 그것이 엄마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나이가 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나도 그게 점점 더 습관이 되어서 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이런 든든한 거 이거는 언젠간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엄마가 나이 차이고 있고 30년 넘게 차이 나는데 본인이 바로 설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게 지금 1, 2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엄마의 안정감이나 그래서 자식들이 친정에 자꾸 와서 반찬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그걸 조금 하다가 내가 독립을 완벽하게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독립. 그래서 지금은 엄마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리움이나 따뜻함, 평온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어 나중에. 왜냐하면 그렇게 안락하게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 그러면서 그걸 또 참아내야 돼요. 어떤 또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참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나갈 거예요? 네. 나가고 말고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신 네, 그렇죠. 감정적 독립. 제가 감정적 독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어쨌든 엄마랑 친하고 친구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사회생활과 모든 친구들의 생활과 모든 걸 다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 그거 문제, 그런 거. 이 문제가 엄청 커서 본인이 또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하면 엄마는 10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유는 본인이 그걸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물어봐요, 자꾸.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쵸? 쭉 그래 왔으니까. 그 엄마가 물어봐도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랬으면 괜찮은데 엄마는 엄마한테 그걸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 하고. 이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물 앞에서 하면 돼. 물 앞에서 하면 돼. 뛰면서 해도 되고 한강에서 하면 되고 엄마한테는 앞으로 하지 마.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지가 안 쉬울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 말에 호응을 해내지만 내가 알아서 한다. 엄마는 뭐 그게 어머니 자식의 습관이에요. 그것도. 요새는요 엄마를 사편내고 싶어요. 요새는 엄마를 사편내고 수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가 굴레라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깨달았어요. 그래 서로 얘기하다 보면 깨닫게 돼. 정리를 합시다. 그래 오늘 이후로 두 분 얘기 잘 들었으니까 이따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두 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신 이유는 어찌됐든 마음을 리셋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앞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리 한 달 후든 지금부터라도 감정적인 독립을, 정서적인 독립을 하겠다. 그러려면 일단은 내 감정적인 마음을 엄마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아셨죠?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를 알아차려요. 아,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고 명상 들으세요. 그냥. 아셨죠? 그걸 이제 따님은 해주시는 거고, 그 두 번째, 어머님은 이제 딸이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님도 끊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감정을. 그러면 자석이 서로 간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밉든 싫든 자꾸 끌어당기는 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 자식에 대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묵어내야겠다. 재만쌤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말 시키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때도 그냥 이렇게 호흡으로 네. 한번 알아차리고 그렇게 두 분의 이제 2024년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